자, 우리가 이걸 이제 난디멘저널라이제이션을 해서 지난 시간에 메소드 콤비네이션 베어리어블을 쭉 한번 해봤어요. 그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요런 결론을 도출을 했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허겁지겁 좀 마무리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 팔로우업 했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근데 여기서 다시 고쳐 말하지만 우리가 사실 푸사이가 어떻게 디파인이 됐었지? 자, 요게 이제 EXP로 주어졌는데,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럼 이제 얘를 구하려면 이걸 한 번 더 적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근데 단순히 우리가 부정적분을 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을 해줘요. 정적분은 언제나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 구간이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0부터 제타까지 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기 나오는 이 바가 붙은 녀석은 실제 이제 베어리어블이 아니라 뭐 그 우리가 서메이션 컨벤션 같은 걸 생각하면 이게 더미 인덱스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정적분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거의 범위가 0부터 우리가 관심 있는 제타까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적분을 하려면 더미 인덱스가 필요하잖아요, 여기도. 그죠? 여러분 정적분 알죠? 예. 그 더미의 의미로 바를 붙인 거예요. 우리가 디파인한 그 제타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이거 다 A라고 써도 돼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반응이 미적지근하지? 자. 근데 왜 굳이 저기다가 바를 붙였냐면, 얘랑 관련 있는 녀석이니까 굳이 또 다른 변수를 도입해서 우리가 컨퓨즈 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관심 있는 거에다가 바를 붙여놓은 거죠.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해서 C1하고 C2를 구해야 되는데, 바운더리 컨디션 첫 번째가 뭐냐면, 저걸 우리가 변수 취합법을 이용해서 새로운 바운더리 컨디션 두 개가 나왔거든. 그게 저 바운더리 컨디션이 우리가 제타를 도입하면, 근데 이게 제타가 맞나? 내가 맨날 헷갈려. 이게 자인가 제타인가? 자이지. 자. 이게 제타고 이게 자인 거지. 맞나? 그래, 찬영아? 우리 계속 딴소리 할 순 없으니까. 그러네. 이게 자, 이게 제타, 이게 자이. 계속 지금까지 헛소리 하고 있었네. 자, 자이가 0일 때 파이가 1이고, 자, 이런 식으로 두 개로 합쳐지죠. 우리가 Z랑 X를 합쳐버렸으니까 자이로. 첫 번째 조건을 쓰면 우리 이 식이 파이는 1이 돼야 되고 이 자체가 0이 돼버리겠죠. 그러면 C2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2를 쓰면 되고, 자, 두 번째 조건을 쓰면 이게 0은 C1 0부터 무한대까지 EXP에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에러 펑션을 도입을 했었죠. 에러 펑션. 에러 펑션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 부족해요. 공간이. 자, 에러 펑션을 여러분 다행히도 많이 들어봤다고 했던 것 같은데 디파인이 어떻게 되냐면 지난 시간에도 적었지만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감마 펑션에 대해서도 감마 펑션은 들어봤나요? 에러 펑션하고 항상 같이 나올 텐데 여러분 내가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을 질책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면 되고 들어본 적 없으면 들어본 적 없다고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수업 진행이 원활하겠죠. 근데 스무고개 하듯이 안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내가 되게 답답해요. 그죠? 공부에서 배운 적은 있지만 지금은 잘 생각이 안 나요. 정확한 표현이죠. 다 그런 상태겠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리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배운 적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눈만 꿈뻑꿈뻑 뜨고 앉아 있으면 내가 공수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데피니션이 대략 이런 값을 가져요. 한 2나 마이너스 2 정도, x가 이 정도 이상만 커지면 항상 1로 이제 세츄레이션이 되는 그런 값을 가져요. 이게 마이너스, 이게 무한대면 뭐 볼 것도 없이 그냥 다 1이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되는 게 컴플리멘터리 에러 펑션. 자, 이것도 들어봤죠? 그래, 얼마나 좋냐 이러니까. 자, 컴플리멘터리 에러 펑션은 디파인이 ERFCX는 1 마이너스 에러 펑션에 으로 주어지고 따라서 1 마이너스 루트 파이분의 2 루트 파이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x 마이너스 x부터 x 자, 이렇게 되죠. 컴플리멘터리 에러 펑션은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자, 얘는 대략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가 1이 되고 자,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를 취하면 뒤집어질 거고, 그죠? 그리고 플러스 1을 해준 거니까 y축으로 평행이동이 되겠죠, 그죠? 뭐 그런 식의 개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값을 가지죠. 여기는 0이고요. 2가 되겠죠. 역시 마이너스 2 이상에서는
세츄레이션이 되는 그런 값을 가져. 자, 컴플리멘터리라는 단어의 뜻을 아는 사람. 뭐 그런 뜻이에요. 이거 혹시 어느 필드에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나? 이게 어디 많이 쓰이냐면 여러분 우리 실리콘 테크놀로지에 보면 CMOS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CMOS 들어본 적 없나? CMOS가 이제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라고 해서 그 왜 우리 반도체 보면 그 실리콘에다 도핑을 해가지고 여러분 P-타입, N-타입 반도체 이런 거 알아요? 그 P-타입의 컴플리멘터리가 N-타입이 되는 거고 N-타입의 컴플리멘터리가 P-타입이 되는 거거든. 서로를 이렇게 보충해서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 실리콘이 몇 족 원소예요? 14족이지? 맞아? 14족 원소에서 P-타입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P-타입을 만들려면 보론 같은 걸 도핑하면 되나?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옮겨갈 거고 거기다가 이제 뭐 저기 이쪽 14족보다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도핑해주면 N타입이 되죠. 근데 그 P타입, 그러니까 일단 일가로 도핑된, 그러니까 P타입 플러스 일가랑 N타입 플러스 마이너스 일가 실리콘을 같이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어떤 걸 예측할 수 있겠어요? 걔들을 붙여놓으면. 그러니까 한 녀석은 일렉트론이 하나 없고 한 녀석은 일렉트론이 하나 남거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 우리가 한 녀석은 억지로 전자를 하나 뺏은 거고 한 녀석은 억지로 전자를 하나 준 거거든. 서로 굉장히 절실한 두 명이 만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고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고등학교 때도 여러분 우리 결합 이런 거 안 배우나? 그런 애들 둘이 만나면 결합을 하겠죠. 뭐 공유 결합이 됐건 뭐 이온 결합이 됐건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얘들 둘이 만나면 뉴트럴라이즈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뭔가 한 놈은 왼쪽으로 어긋나 있는 놈이고 한 놈은 오른쪽으로 어긋나 있는 놈인데 둘이 만나면 다시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죠. 에러 펑션과 컴플리멘터리 에러 펑션의 개념이 P-타입과 N-타입의 관계 그런 관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냐면 요걸 구할 건데 그럼 요게 얼마냐? 요게 얼마겠어요, 그럼? 아까도 배웠지만 이게 x여야 에러 펑션인데 x가 2보다 크기만 하면 무한대랑 똑같은 값이지 지금 그래프를 보면 그지? 그러면 여기 무한대가 들어가면 이건 지금 컴플리멘터리가 아니라 그냥 에러니까 이 값이 얼마란 얘기야 이게 1이 아니죠. 에러 펑션은 루트 파이가 들어가 있어야 1이니까 2분의 루트 파이가 나와야 되겠지. 맞아요? 이게 자체가 에러 펑션이 아니야. 얘는 2분의 루트 파이 에러 펑션이에요. 그지? 2분의 루트 파이 에러 펑션인데 에러 펑션의 값이 1이 된다니까 전체 값은 2분의 루트 파이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요 값이 2분의 루트 파이란 얘기거든. 그럼 C1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루트 파이분의 2가 돼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다시 고쳤으면 자, 요런 최종식을 얻게 되겠죠. 이게 C2, 이게 C1.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by definition 이게 뭐냐면 바로 컴플리멘터리 에러 펑션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요게 upper limit of xi. 여기 바가 빠졌네. 바가 빠졌어요 여기. 이게 여기 바가 빠지면 전혀 다른 엉뚱한 스토리가 돼요. 말도 안 되는 게 돼. 여기 바가 빠지면. 왜냐하면 자이는 여기서는 이 순간에는 컨스턴트가 돼야 되거든. 근데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알겠죠, 그럼? 선생님 그러면 발을 올려놓으면 그냥 다른 문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다른 문자. 뭐 그때 나왔던 좋은 M 써도 돼. M이 제일 좋은 것 같아. M은 아무것도 없거든. 그지? 근데 굳이 여기다가 발을 쓰는 이유는 얘가 얘랑 관련이 있는 녀석이다라는 걸 암시하는. 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플럭스를 구해야 되는데, 자,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네. 이게 단순히 대답할 문제는 아닌데 왜 이렇게 될까? X 방향으로 디퓨전 바뀌고. 그죠? 컨벡션이 없잖아요. 여기 뭐가 하나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Z 방향으로 썼으면 틀린 거야. Z 방향으로는 디퓨전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아 그렇구나. 지금 깨달아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얘를 문제는 뭐냐면 얘가 단순한 놈이 아니라 요런 놈인데 이걸 미분을 해야 돼. 이거를. 그지? 이걸 미분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봤던 적분의 미분, differentiation of integrals가 되는 거지. 이게 한글로 뭐예요? 따로 이름이 없나? 어쨌든 differentiation of integral. 자, 854쪽 한번 봅시다.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컨셉은 배웠는데 다들 동의합니까? 이 컨셉은 배웠어요? 네.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죠, 이거? 자, 변수가 두 개일 때 어떻게 되는가? 뭐 다를 거 없이 디퍼런시에이션이 파샬 디퍼런시에이션이 되겠지.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 어펜딕스 잘 보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저기 이 등식 자체가 왜 성립하느냐에 대한 증명은 지금 하고 있을 시간이 없고, 자, 이거는 이미 우리 수학자들이 다 정립해 놓은 거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우리 시스템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스템에서 자, 요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그 아까 에러 펑션을 미분해야 되는 걸 잘 기억해요. 그러면 요 텀을 어떻게 에러 펑션을 미분하는 걸로 꾸밀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 요렇게 한번 놔볼까요? 이 x 위치에 자이를 놓고 t를 우리 시스템에 x로 놓고 그 다음 fxt를 exponential 마이너스 자이의 제곱으로 두면 우리가 저걸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 알파 t가 어떻게 될까? 우리 경우에 자, 우리 이미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새로 한번 적어 봅시다. 우리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슬라이드가 닫혀버렸네. 잠깐만. 요거를 해야 되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요게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dca 분의 dx를 구해야 되거든. 그지? 자, 요거를 이제 미분할 거를 요걸 이용해서 맞춰보자는 건데, 자, 저거랑 대칭을 이렇게 보면 우리 시스템에서 알파 t가 뭐가 돼야 되지? 0이에요. 0. 0 적어놨네. 베타 t는
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 식에 넣으면 되겠지. 저걸 그대로 이제 적어 보면 자, 요거를 그냥 루트 4D 하고 줄을 쫙 그은 거예요. 이 앞으로 바뀔 리가 없거든. 그냥 이렇게 씁시다, 얘를. 자, 요렇게 됩니까? 맞나? 그렇지? 헷갈리니까 지우고. 자, 요 식을 그대로 쓴 거예요. 요것만 바꿔가지고. 자, 요걸 다시 정리해 보면 자, 요렇게 되죠. 여러분 시험에 답 쓸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써야 돼요. 맞나요?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자, 근데 우리가 이퀘이션 18.5-17을 보면 우리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ca를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 지금 우리 원래 목적을 잊으면 안 되죠. 근데 얘가 x 이꼴 0일 때만 우리는 필요한 거거든. 그지?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은 물이 내려올 때 여기는 솔리드고 가스가 업소션 되는데 이 지점에서의 플럭스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x 이꼴 제로. 그지? x 이꼴 제로일 때에 이 값만 필요한 거니까 이게 x 이꼴 제로일 때 어떻게 돼요? 얘는 이게 1, 0이지. 0. 얘만 그대로 나오겠지. 얘는 x에 0 넣으면 이거는 1. 그러니까 자, 답은 이거. 아, dx다. 이거 dx야, 이거. 날카로운데? 아닐, 그러네. 야, 이걸 이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구나, 그래도. 이제 잘못된 거 없나? 이제 된 거 같은데? 맞아요. x. 됐지? 이거 구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적어놓자. 아, 이게 또 슬라이드 올리면 안 보일 텐데. 아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한 거지? 이걸 구한 거잖아, 지금. 그지? 이걸 구한 거예요. 라운드 x분의 이게 x 이꼴 제로일 때
자, 이렇게 주어진다 하는 거죠. 이제 한번 프로젝트를 봅시다. 자, 그럼 라운드 x분의 라운드 ca는 얘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여기에 뭘 곱하면 이걸 활용하면 되겠지. 지금 얘를 미분한 게 우리가 구한 거잖아. 그지? 근데 우린 이거 전체를 미분해야 되거든. 그럼 이건 없어지겠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 이 텀만 곱해주면 되겠네. 그지? 마이너스 2. 그 다음 우리가 구한 거. 이게 오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CA0. CA0를 곱해야 되나? 곱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앞에 하는 김에 그럼 D도 붙일까? DAB 마이너스까지 하면 플러스. 되게 더러워지는데. 하고 요걸 넣으면 되겠네. 그지? 그거 정리한 게 이게 돼야 될 텐데. 그죠? 맞네. 그죠? 자, 요게 뭐라고? 아이고 대다. Local mass flux at the liquid gas interface. 지금 우리가 뭐 한 거냐면 뭐 한지도 모르고 막 하고 있으면 되게 서글프죠. 그러니까 이게 가스가 이렇게 리퀴드가 내려오고 있을 때 가스가 업섭션이 돼요. 막 그래서 이런 프로파일을 보이는데 이 지점에서의 플럭스를 구한 거예요. 그지? x 이퀄 0일 때만 이렇게 된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요거 조금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파이가 들어가고 또 저기 약간 정리를 해주면 DAB가 여기 있으니까 나눠져서 이렇게 들어가면. 자, 우리가 요걸 생각해 보면 로컬 매스 플럭스가 컨스턴트예요. 지금 보면 이게 펑션 오브 Z죠. 나머지는 다 컨스턴트거든. 그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게 이게 당연히 처음에는 Z 이퀄 0일 때는 농도 분포가 없을 거라서 그 저기 Z 이퀄 0에서 NaX가 왜 무한대가 되지? Z 이퀄 0. 뭐 이게 피지컬리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게 이게 농도가 제로고 밖에는 농도가 어떤 값이 있으면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되나? 자, Z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저 값이? Z가 커지면 작아지죠. Z가 커지면 작아지는데 Z가 0일 때 어떻게 되는 거지? Z가 0일 때 이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CA가 무한대가 될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딱 이 인터페이스에서 농도가 사실 0이어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지점은 고려를 안 하고 우리가 마치 퍼스트 컨벡션에서 어심토틱 솔루션이 이니셜 스테이트는 고려를 안 했듯이
우리도 고려를 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수학적인 의미로만 따져본다면 이쪽하고 이쪽의 농도차가 에볼루트하게 떨어지니까 지금 이게 플럭스가 무한대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 이니셜 포인트는 우리가 그러면 더 이상 심각하게 고려를 하지 말고 얘가 이제 내려오면서 어떻게 변하느냐면 이런 식으로 되면서 NA 플럭스가 파이나이트한 값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그죠?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이게 그림을 잘 그려야 되겠네. 이게 처음에 오히려 절대값은 작지만 기울기는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는 거고 플럭스가 더 크죠, 위에가. 그러면서 절대값이 점점 커지면서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거예요. 지금 저걸 해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야 델타 CA는 커지면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CA는 작아지는 거죠, 지금. Z가 커지면서. 그쵸? 그래서 이제 세츄레이션이 되면 뭐 한 요렇게 완만하게 떨어지겠네. 처음에는 굉장히 에브루프트하게 떨어지다가. 자, 요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그럴듯한 게 이 델타 CA 차가 난 거는 사실 이 Z 이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m 지점이고 여기가 5m 지점이고 여기가 1m 지점이라고 하면 10m 지점에서 디퓨전이 더 잘 된다. 1m 지점에서 디퓨전이 더 잘 된다. 뭐가 옳은 말일까요? 우리가 그냥 결과로만 놓고 보면 10m 지점에서 더 많이 간 것 같거든. 근데 이거는 순전히 X 방향으로 가서 이게 생긴 게 아니거든. 여기서 X 방향으로 간 게 Z 방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큐뮬레이션이 되는 거죠. 지금 가스 A가 리퀴드 B에. 그래서 계속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리퀴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지점에서의 가스는 여기서 들어온 게 떨어진 것도 있고 여기서 들어온 게 떨어진 것도 있고 여기서 들어온 게 떨어진 것도 있고 이럴 거잖아요. 근데 이 지점에서의 가스는 딱 여기서 온 것만 있을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더러워진다는 얘기지. 가스에. 더 컨테미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러면 물이 더 더러워지니까 즉 A의 컨센트레이션이 올라가니까 이쪽 대기 중에 A의 컨센트레이션은 픽스돼 있잖아. 그럼 델타 CA가 점점 작아지겠지. 그러면서 플럭스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여기서 지금 VZ max 그리고 Z 이거를 우리가 디멘전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는 다른 VZ는 신경 안 쓰고 지금 VZ max만 보고 있잖아. 우리 시스템이 사실은 이런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사실 우리 시스템에서 타임 캐릭터리스틱 타임 스케일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익스포저 타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퀴드가 가스에 노출되고 있는 시간이죠. 그게 점점 길어지면 플럭스는 줄어드는 거예요. 더럽혀지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할 거는 이건 이제 인스탄티니어스 플럭스거든.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 Z 지점에서의 플럭스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물이 얼마나 더러워졌냐, 전체적으로 우리 리퀴드에 가스가 얼마나 녹아 있냐를 알 필요가 있거든. 그걸 하려면 이 NaX를 Z 방향으로 인테그레이션을 해주면 되겠지. 물론 Y 방향으로도 해줘야 되는데 Y 방향으로는 디펜던시가 없으니까 바로 그냥 W로 떨어질 거고 위스로. 그럼 얘의 Z 디펜던시는 사실 Z에 의존하는 건 여기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컨스턴트라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루트 Z를 적분해 주는 꼴이 됩니다. 요걸 적분을 하면 이렇게 되죠. 적분을 해서 0하고 L 넣으면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이게 아까랑 똑같은 타임 스케일을 갖고 얘는 인스탄티니어스 익스포저 타임이 아니라 토털 익스포저 타임이 되는 거죠. 우리 시스템에서
리퀴드가 가스에 노출된 총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을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게 엔지니어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바로 뒤에 솔리드 케이스도 배우겠지만 우리가 광물에서 뭔가를 추출해낼 때 우리가 플루이드를 어떻게 컨트롤해야 암석의 리퀴드가 제일 오랫동안 노출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사실. 그래야 최대한 많이 뽑아낼 거 아니에요. 가스 페이즈랑 리퀴드 페이즈의 하이브리드 리액션을 어떻게 오랫동안 일으킬 것인가, 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컨시더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숙제가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예제 이그젬플 18.5-1. 자, 그게 무슨 문제냐면 리퀴드 버블 문제인데, 사실 그거 FM대로 풀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걸로는 풀 수가 없고, 근데 이제 리퀴드 버블이 올라가는데 그걸 반대로 리퀴드가 고정돼 있고, 버블이 고정돼 있고 주변을 둘러싼 플루이드가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상대적인 개념을 보면. 그래서 버블은 고정된 상태로 플루이드가 흐르는 시스템이 돼버린 건데, 거기서의 디퓨전, 그거는 이제 이 버블 주변에 그 유체가 얼마나 많이 노출됐는가 하는 거에 디펜던트 할 거거든. 이 익스포저 타임 개념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BSL에 나와 있는 대로 잘 풀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버블은 가스니까 리퀴드 안에 버블이 생기면 반드시 그 가스가 리퀴드로 확산이 되거든. 지금 이 경우하고 똑같은 경우죠, 사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버블을 엄청나게 크게 시스템을 보면 이게 플루이드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걸 우리가 확대해서 여기만 이렇게 잘라보면 지금 우리가 배운 거랑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지? 여기 가스고. 자, 두 번째 케이스 솔리드 디졸루션. 자,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경우를 가정할 거냐면은, 똑같이 솔리드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플로우 오버 폴링 필름인데, 이쪽을 솔리드라고 했네. 이쪽을 솔리드라고 보고 리퀴드가 흐르면 그럼 프로파일이 이렇게 되겠지.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여기 가스가 디퓨전 되는 거는 고려하지 말고, 이건 없다고 치고, 여기 솔리드 A가 리퀴드 B로 석출이 돼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요런 컨센트레이션 프로파일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근데 딱 보면 약간 좀 그 이해가 빠른 친구들은 바로 지난번 문제랑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지난번에는 이 컨센트레이션 프로파일이 여기서 보였거든. 근데 이번에는 여기서 보이고 있지. 상황이 더 간단해졌을까요? 복잡해졌을까요? 그렇지. 이게 VZ를 컨스턴트라고 놨는데 이제 VZ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업을 엄청 자세히 해줬잖아. 여러분들한테 이걸 숙제를 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우리가 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봅시다. 자, assumption and boundary condition. 자, solid A is only slightly soluble in B. 그러니까 똑같이 이 A가 많이 안 녹아요. 이게 되게 끝까지 안 들어가요. 이 델타 끝까지. 그래서 이 언저리에서만 변하고, 디퓨전이 아주 슬로우해서 그러니까 8프람, 이건 컨스턴트 뮤, 멀리 안 가고, 그 다음 지금까지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을 낼 수가 있다. Z가 0일 때는 똑같이 프로파일이 없을 거고, 이런 식으로 되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시스템이다. 그 다음 Y가 0이어도 이번에는 우리가 이걸 Z라고 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를 Y라고 할 거예요. Y, X가 아니라 헷갈리니까. Y가 0일 때는 당연히
농도가 주어진다.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솔루빌리티. 이게 뭐 저기 뭐 석회석 같은 거면 물이고 탄산의 솔루빌리티가 주어지면 우리가 그 값을 계면해서 알 수가 있다. 그다음 y가 델타일 때 여기 델타. dx분의 dCA가 0이다. 이렇게 멀리 안 가니까 이렇게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컨비네이션 오브 베어리어블을 쓸 거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요거는 이게 무한대까지 가면 0이 된다. 로 해석이 될 거예요. dy가 돼야 돼요. dy. 형준이 말처럼 실수. 자, 역시 잘 하고 있네요. 2번에서 예. Z에 따라서 CA 농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달라지지. 그럼 다 콘스탄트라고 둘 수 없잖아요. 아, 요거? 근데 z에 따라 달라지는데 y가 0일 때는 컨스탄트야. 계면에서는 같은 값을 가져야 되니까. 그럴 거 아니야. 이게 아무리 많이 녹아도 용해도 이상으로 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컨센트레이션 매핑이 Z랑 Y로 되잖아. 그지? 그 CA가 Z와 Y의 동시 함수인데 Y가 0일 때는 항상 같은 값을 가질 수 있지, 충분히. 왜? 여기만 두 개의 포지션에 디펜던트 하면 되잖아. 그런 스페시픽한 함수를 우리가 디파인 할 수 있잖아. 그지? 아니 근데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오염이 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물에 대한 탄산의 용해도가 바뀔 리는 없잖아. 그거는 고유한 값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컨스턴트가 돼야지. 그지? 이것도 좋은 접근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벨로시티 프로파일, 우리 이 폴링 리퀴드 필름으로부터 출발한 거죠, 늘. 그리고 이게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아니죠.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요걸 요렇게 구했었죠. 챕터 2에서. 우리 이번 시스템도 똑같아요. 지난번하고 베타가 뭐냐면 0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없앨 건데 얘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숙제를 하려면 이걸 잘 들어야 돼. 숙제가 아니라 이거는 정규 챕터에 있는 거지, 이거.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꼭 봐야 돼요. 이게 여기서 온 식이라고. 이 녀석의 코디네이트는 뭐냐면 가스와 플루이드의 인터페이스부터 내려오는 게 x거든. 근데 우리는 솔리드와 리퀴드의 인터페이스에서 올라가는 게 y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자면 여기서 이리로 가는 게 y예요. 다르다고, 코디네이트이. 우리가 이걸 그대로 쓸 수가 없어. 이거를 이 코디네이트로 맞게 바꿔야 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 생각보다 간단한데 요렇게 가는 코디네이트를 여기서 출발하게 요렇게 바꿔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이 코디네이트에 마이너스를 취해야 되겠지. 여기로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요 칸만 해주면 되겠지. 델타만큼만. 그래서 우리가 x는 y와 요런 관계에 있다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x인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y인데 걔 둘은 요런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얘랑 얘를 같은 코디네이트에 써도 돼. 요걸 대입하면 요렇게 되지. 그죠? 요것만 간단하게 해주면 우리가 일일이 모멘텀 트랜스퍼를 다시 컨시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코디네이트에. 자, 요거 정리하면 요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뭘 하나 없애버릴 거거든. 얘를 우리가 없앨 수 있겠지. 이게 씬 필름이니까 델타 제곱분의 1은 델타 분의 1보다는 많이 작을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없애버리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지? 그 다음 얘마저도 컨스턴트로 놓고 우리가 이렇게 쓸 거야. 됐나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쉘 모멘텀, 쉘 매스 밸런스를 세워야 돼. 자, 지금부터 잘 들어요. 이게 시스템 똑같습니다. 대신에 Y로 해서 그 솔리드 리퀴드 인터페이스로부터 나가는 거를 인, 아웃으로 바꾼 다음에 똑같이 Z는 똑같으니까 이거를 하면 요까지는 그대로 와요. 단지 X가 Y로 바뀔 거예요. 그지? 그리고 이까지도 그대로 오는데 여기서 X를 우리가 Y로 쓸 거지. 근데 Y 방향으로도 당연히 컨덕션 도미넌트 하겠지. 필름이 지금 Y 방향으로 안 움직이잖아. 그지? 이까지 똑같다고. 그러면 이까지도 그대로 와요. 여기에다 그걸 넣으면 이까지 그대로 온다고. 단지 여기다 A, Y가 붙어서 오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대로 오는데 이게 이제 이게 아니라 포지션 디펜던스가 AY로 와요. AY로. 우리는 이 시스템에서는 이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컨스탄트로 놨잖아. 그냥 A로 놨는데 이번에는 AY로 와. 그렇게 되겠지. 해봐요. 직접 해보면 돼. 그렇게 해서 결론이 여기까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지? 그지? 여기 뭐가 와야 되냐면 원래 V가 와야 돼. VZ. 근데 우리 시스템에서 VZ가 AY잖아. 저번 시스템에서는 VZ max에 1-x 뭐 제곱 뭐 그랬는데 그걸 우리가 그냥 VZ max로 놨는데 우리는 이제 VZ max로 놓으면 안 돼. 그지? AY로 놔야 돼. 그지? VZ max는 이 안에 들어가 있어. 여기 A에. 그지? 자, 요거를 풀려면 The method of combination of variable 우리가 한 대로 똑같이 해봐요.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자, 요걸 풀려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거든. 이게 자, 요렇게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 컨센트레이션 프로파일이 멀리 안 가서 어떤 이 경우에도 이런 세츄레이션 페넌트레이션 뎁스를 갖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지. 그럼 이 이퀘이션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요렇다고 가정을 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이 구간을 신경을 안 쓸 거기 때문에 똑같이. 그지? 우리가 V를 그냥 AY로 놔버렸거든. Y에 대한 일차 함수로. 근데 그게 이 페넌트레이션 뎁스 안에는 굉장히 타당한 가정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 리전 안에서만 컨센트레이션 프로파일이 필요하거든. 여기랑 디비에이션이 생기는 이 지점은 우리가 고려를 안 할 거라고요. 똑같이. 상황이 이래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했던 대로 메소드 오브 컨비네이션 베어리어블을 써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얻었던 대로 인스탄티니어스 로컬 매스 플럭스도 구해보고 그거를 Z 방향으로 적분한 토털 몰라 플로우도 해보고. 근데 해보는데 자, 이렇게 끝내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금 같이 해볼 거예요. 내가 다 풀어주신 시간이 없고 여러분들이 요걸 해보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습을 좀 하고 와야 이게 수업이 돼서 내가 지금 좀 무리를 해서라도 힌트를 좀 주면 자 요런 꼴이잖아 지금.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지난번에 이게 없는 시스템을 했거든. 그지? 근데 요게 하나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자 이번에는 안 헷갈리려고 자이를 안 쓰고 뮤를 쓸 거예요. 그리고 파이를 안 쓰고 f를 쓸 거고. 자 요런 최종 여러분들이 변수 취합을 실수 없이 잘하면 요런 이퀘이션을 얻게 되거든. 결론만 말하면.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지난번에는 잘 기억을 하면 얘가 뭐였냐면 to 자이로 주어졌었거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게 뭐냐면 지금 이거 한 번 미분한 걸 프사이로 생각하면 프사이와 d 자이분의 d 프사이의 관계가 마이너스 2를 곱한 자이를 한 거니까 이게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자이의 제곱일 거다라고 추론을 한 거잖아. 근데 이번에는 3 곱하기 뮤의 제곱이야. 그걸 곱한 거하고 한 번 더 미분한 거 더하면 0이 돼야 돼. 그러면 이게 당연스럽게 이거겠지. 이렇게 놓으면 돼요, 여러분들. 이것만 다르다고. 그게 뭐 그렇게 못할 짓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이걸 하면 이제 더 이상 에러 펑션을 쓸 수가 없어. 세제곱이 나오면. 이게 감마 펑션이 나와요, 감마 펑션. 다음 시간부터 같이 해봅시다.